안녕하십니까, 이재표입니다. 시장이 변덕스러운 날씨만큼 우리 시장도 굉장히 변덕스럽죠. 지금 오늘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온도차가 정말로 확연하게 확 드러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차별화가 굉장히 극심한 상황인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0.89%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2.16% 정도 하락 마감했죠. 자, 이거 같은 나라에서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차별화가 나왔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고 갈 만한 그런 자금이 없다 보니까 돈들이 한쪽 세타 이쪽으로 쭉 갔다가 또 이쪽으로 쭉 갔다가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섹터들이 좋았는데 푸틴이 비공식적인 채널로 미국의 정전 관련되는 그런 얘기를 타전했다라는 그게 진짜인지 팩트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침에 재건 섹터들 이런 쪽이 좀 상당히 강하게 떠서 시작했죠. 그랬다가 음선이 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금융주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금융주 같은 경우는 더블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좀 갈피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 배당이나 맞자. 이거 나중에 주총해서 배당 확정 짓고 그러고 배당 그때 좀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배당 일자를 12월 말이 아니라 이후로 이렇게 연기한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3월 달에 배당 2번 받을 수 있겠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금융주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관련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좀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금융주들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었고 지수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죠.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 그동안 조금 움츠렸던 지수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이쯤 해갖고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럴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2차 전지 섹터들도 이 밸류에이션 별로 굉장히 극심한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요 화면에 켜놓은 게 에코프로인데요. 자, 보시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좀 올라왔다가 오늘도 좀 2.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에코프로 BM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요거는 시장이 이제는 좀 밸류에이션이라는 거 요런 거를 밸류를 좀 따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반면에 같은 소재라고 하더라도 LG화학 한번 볼까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한 2%대 정도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전에 에코프로하고 한참 저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이때 BM하고요. 에코프로하고 이런 종목들이 거의 LG화학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좀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좀 이렇게 많이 빠지고 고생을 시키니까 이제는 이 2차 전지 쪽에서도 이것도 밸류를 좀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류가 좀 생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굉장히 많이 좀 급락한 종목들이 속출했어요. 자, 보시게 되면 그동안 되게 좋았던 종목들 있죠. AI 관련되는 종목들. 자, 이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서 22일 날 고점 찍고 자, 이렇게 한 10,000원, 14,000원 정도가 빠졌네요. 38,000원짜리 14,000원 정도 빠졌으면 고점에서 굉장히 강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종목들 이런 쪽들도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런 쪽들 잘못 쫓아다니다가는 굉장히 고생합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여러분들 밑에서 매수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어요. 하지만 저 위에 쫓아가서 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쫓아가서 물린 경우에는 정말로 이거 갑갑해집니다. 살 때는 좀 금방 먹고 나올 것 같아 갖고 매수를 했지만 일단 딱 물려보면요.
별별의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좀 예를 들어 이 한컴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뭐 24,000원이니까 오늘 종가에 오늘 아침에 만약에 사서 물렸으면 3만 원에 사서 물렸으면 야 이거 10,000원부터 올라왔는데 이거 그쪽까지 또 내려가는 거 아니냐, 고향 앞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막 들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심리가 무너지면 끝입니다.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이 멘탈은 내가 챙겨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챙겨줄 수가 없고 그 멘탈을 챙기기 위해서는 이런 거죠. 쫓아다니는 추격 매수 매도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시장 간략하게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장중엔 되게 견조했어요. 자, 좀 상승 출발했다가 쭉 이렇게 번쩍 들어올렸다가 자, 옆으로 이렇게 매물 소화하더니 또 한 번 번쩍 들어올렸다가 와, 근데 이거 오후장 동시효과 때죠. 오후장 동시효과 때 고점보다 마이너스 15포인트를 뺐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얘기해 주는 거는 아직까지도 뭐 시장 심리가 좀 많이 불안하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일봉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어렵죠. 지금 여기서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여기 모여있는 자리 있죠. 이 모여있는 게 지금 현재 뭐 좀 있으면 22평선까지 다 모이겠네요. 자, 여기 60선 있고요. 그 다음 120선 있고, 그 다음 22평선 있고, 저 240선 있고요. 자, 이 세 개의 이평선이 다 모였습니다. 좀 이따가, 여기 이 22평선까지 합해지면요. 네 개의 이평선이 다 한 군데다 모인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이렇게 모였으면요. 흩어지고 또 흩어졌으면 다시 모이는 거 그게 이동평균선의 일반적인 성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번 주 정도면 22평선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만나겠죠. 그러니까 설 전에 뭐 어떤 좀 큰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좀 힌트를 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시장을 먼저 봐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자, 이평선이 좀 지금 20선하고 60선 지금 여기 오늘 돌파했다가 밀린 자리 이 자리를 다시 좀 이렇게 돌파를 해주면서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다행히 수급 상황은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뭐 외국인들만 보면 되죠. 기관들 볼 필요 없고. 자, 외국인들 보시게 되면 자, 며칠 연속 계속 매수했죠. 자, 오늘까지 7일 연속. 자,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 명인들의 복귀에 출연해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조금 희망은 보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7일 연속 매수를 했으니까 자, 그동안 뭐 장중에는 조금 매도했다 매수했다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일단 계속 외국인들은 이 시장에서 조금씩 이렇게 사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가 뭐 오늘 한 5,4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지수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의 급등으로 이어진 거죠. 자, 일단 뭐 수급 상황 이 현물 시장 수급 상황은 좀 살펴봤고요. 선물 시장의 수급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물 수급이 가장 중요하죠. 자, 오늘 외국인들 아까 보니까 현물 시장에서 5,400억 정도를 샀죠. 자, 이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5,900억을 샀습니다. 이날도 장중에 조금 샀었어요. 장중에 금요일 날 사다가 장 막판에 뭐 조금 소폭 매도로 돌아서던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살짝 매도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속여요, 보면. 선물 시장이 8시 45분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원래 9시에 같이 시작했는데 15분 땡겨서 이렇게 열리면서요. 속임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오늘도 살짝 매도 출발하더니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매수를 해서 5,900억 정도를 매수했는데요. 자,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미결제 약정은 2,400계약 정도가 줄었습니다. 자, 선물 시장의 수급은 좀 긍정적인 그런 방향도 지금 조금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한 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고 끝나는 거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안 되고요. 선물 시장에서 보다 좀 연속적인 매수 요런 게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선물 시장에서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라면 지금은 여기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평선들 이렇게 모이고 주가가 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 강하게 들어온다라면 돌파하고 좋은 모습을 볼 수도 있는 뭐 그런 시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선물 시장의 수급은 계속해서 좀 관찰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거기다가 조금 더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은 별 수급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외국인들이 풋매도를 한 84억 정도 풋을 매도를 했어요. 풋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빠지면 안 되는 포지션이죠. 자, 뭐 그런 것도 지난주 금요일 날 마찬가지로 조금 봤다라면 오늘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 뭐 이 부분은 조금 눈치챌 수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풋매도를 한다. 이것도 좋은 거예요. 거외로 챙겨보실 분들은 그 정도까지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 수급 코스닥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답답합니다. 지금 지수가 뭐 한 2.1% 정도 하락했죠. 지수가 2% 정도 빠졌다라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4%, 5% 이렇게 빠졌다는 얘기고요. 뭐 좀 심한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급락이라는 그런 걸 맞은 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을 면치 못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 뭐 차트만 보더라도 분 차트만 보더라도 올라서 시작했다 뺐다가 그냥 밀어버렸죠. 자, 뭐 종가 무렵에 조금 뭐 이렇게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거의 미미한 상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을 보면서 코스닥 시장 좀 말씀드리면요. 자, 여기서 저 금요일 날 자, 여기 62평선을 회복했죠, 이날. 저 양선 나면서. 근데 요게 조금 좀 신뢰도는 낮은 그런 캔들이었었죠. 왜냐하면 캔들의 크기는 이렇게 굉장히 좀 컸습니다. 굉장히 컸지만 이 밑에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 빨간색, 자, 요게 이날 금요일 날 이때 거래 대금이죠. 자, 보시게 되면 이 거래 대금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음선이 날 때 거래 대금이 훨씬 많았죠. 그리고 금요일 날 양선이 나면서 거래 대금이 좀 늘어져야 되는데 줄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도가 조금 낮은 상태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오늘 좀 이렇게 두들겨 맞았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일단 뭐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하고 지난 금요일은 또 코스닥이 좋았잖아요. 좀 시소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뭐 쫓아가면서 된다. 질러라. 이것도 안 되고요. 야, 진짜 많이 빠졌네. 아이고, 무서워라. 쫓아가면서 파는 거. 요것도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외국인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 오늘, 한 2,100억 정도 팔았죠. 지난주 금요일은 1,700억 정도 샀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매도 전환을 했는데 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천수답이죠.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 주면 좀 반등이 나오고 매도가 나오면 밀리고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예측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수급 상황을 좀 면밀하게 체크해 보는 거, 요게 성공 투자에 가장 가까운 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좀 섹터별로 조금 말씀드리면요. 자, 오늘은 반도체 섹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올해는 꼭 삼성전자를 사서 들고 가야 되는 때입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11월 달에 야인시대 때 또 이 삼성전자를 추천을 매수를 하십사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마 이날일 거예요. 이날 매수 말씀드렸는데 요거 저 8만 원을 목표가로 드렸는데 200원 차이로 도달 못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쭉 밀렸다가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는 삼성전자가 8만 원 올해 훌쩍 넘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올해 삼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올해 시장을 저는 솔직히 예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난 다음에 미군 연착륙 쪽으로 가는 것 같죠.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 또 신흥국 쪽에서 뭔가 터져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뭔가 좀 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장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이유예요. 세 가지 이유. 자, 그래서 일단 뭐 미국이 좀 연착륙으로 가고 중국도 보양책 쓰면서 안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좋겠죠. 그러면 이 삼성전자는 주도주 역할을 할 겁니다. 주도주를 안 사면 뭐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꼭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뭔가 안 터지더라도 중국 쪽이나 뭐 신흥국 쪽에서 뭔가 터져서 우리나라 쪽에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자, 올해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 뭐 그럴 확률도 좀 있어 보입니다. 뭐 신흥국 쪽, 중국 쪽 안 좋고 우리 안 좋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이 왜 삼전을 들고 있어야 되냐? 이 삼성전자도 빠지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10% 빠지면요. 다른 종목들 20%, 30%, 심지어는 반토막씩 이렇게 납니다. 자, 계좌를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뭐 이렇게 흘러가는 장세, 또 올해도 박스권. 그거는 2016년도 시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16년도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삼성전자만 신나게 올랐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박스권장이라면.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삼성전자가 올랐는데 지수 박스권이다. 다른 종목들 다 많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올해 삼성전자를 꼭 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항상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지금 62평선에서 조금 지지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움직이는 거는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약간 틀려질 텐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포트에 꼭 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 삼성전자 업황은 회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그런 부분들만 없으면. 그리고 자, 갤럭시 S24가 지금 사전 예약이 사상 최대치로 예약이 됐어요. 그만큼 AI에 대한 파급력이 큽니다. 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휴대폰도 많이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의 실적은 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샘 올트만 오픈 AI CEO가 원래는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6시간 정도를 체류할 예정이었는데요. 이거 1박 2일로 있다가 갔죠. 1박 2일 동안 있다 가면서 삼성전자 대표이사님하고 사장님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이쪽에 회동을 좀 많이 했죠. 점심 같이 먹고 저녁 같이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뭔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무래도 엔비디아 쪽에 지금 물량이 워낙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이 수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반도체를 받고 싶어도 못 받고. 그러니까 직접 만들려고 나서는 겁니다. 자, 반도체 설계 같은 경우는 요즘 AI가 반도체 설계도 합니다. 자, 별거 다 해요. 자, 그래서 이 샘 올트만이 방문해서 좀 의미 있는 그런 얘기를 나눈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반도체 쪽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관련되는 쪽들, 그리고 후공정이나 팹리스 업체들, 이런 쪽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는 말씀드렸고, 종목 하나 칩셋 미디어 한번 볼까요? 참 이거 까마득한 옛날 얘기 같으시죠? 이때입니다. 10월달 이날 저녁 야인시대 히든카드에서 이날 다음날 아침에 시가에 매수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부터 지금 여기 더블도 넘게 나왔죠. 더블도 넘게 나왔다가 쭉 밀려서 좀 이렇게 눌리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자, 지금은 62평선 근처까지 거의 다 빠졌네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NPU IP를 새로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시스템 반도체가 CPU가 있고요. GPU가 있죠. 자, 요거는 인텔에서 만드는 거, 요거는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거. 그거 외에 이 CPU보다 GPU가 AI 분석하고 뭐 AI 학습시키는데 훨씬 더 이게 특화된 그런 반도체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뭐 전체적인 그 성능을 보면 그래요. 이거는 어떤 분이 되게 좋은 비유를 하시던데 초등학생, 그러니까 일반인들 100명을 모아놓고 더하기 빼기 시키는 거다. 근데 이거는 대학 교수님이다. 미적분을 한다. 근데 AI는 이 더하기 빼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CPU보다 GPU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GPU에 지금 한 개에 2천만 원씩 했었는데 이제는 3천만 원씩 한답니다. 가격도 급등하고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지경인데요. 이 AI 쪽에 가장 특화된 반도체는 NPU예요. NPU입니다. 그래서 이 NPU를 설계하는 그 IP를 이 칩셋 미디어는 작년에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비디오 IP, 그러니까 이 GPU 쪽 IP도 보유하고, 그건 과거부터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VR이나 이런 쪽에 헤드셋에 들어가는 저 반도체를 설계하는 VR 기기에 대한 IP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꼭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약바이오 섹터 좀 볼게요. 이쪽도 좀 그렇게 만만한 쪽은 아닙니다. 자, 이 HLB 분차트 한번 보면요. 자, 여기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빠지는데 30분 걸렸습니다. 자, 이거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쫓아다니면 이렇게 맞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충분히 일부 종목들 급등락하니까 이런 종목들 너무 쫓아가는 매매 이런 게 아니라 좀 종목 선정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 조금 눌리는 국면, 그런 국면에서는 좀 해볼 수 있죠. 참 이것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71만 원대 저 매수하세요라고 야인시대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80만 원 이상 여기서 제가 리뷰를 한번 해드렸죠. 지금 그리고 2차 목표가를 90만 원 정도 제시해 드렸는데요. 자, 요거는 아마 올해 이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2차 목표가 90만 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자, 업계 최초로 영업이익이 우리나라 업계 최초로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영업이익 1조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사공장이 풀가동될 전망이에요. 자, 생산 캐파는 60만 4천 리터. 자, 그러면 이건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5공장이 완성되면 여기서 18만 리터가 더 증가가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은 내년에 4공장이 완전 가동으로 돌아설 겁니다. 올해 일부 가동을 하면 작년보다 올해 실적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내년 실적 같은 경우도 4공장이 완전히 돌아가게 되면 훨씬 좋아질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관심 갖고 보셔야죠. 또 한 종목은 HN 이노엔인데요. 자, 요거는 지금 해외 쪽에서 한 대여섯 개 정도 국가에 지금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은 기술 수출해서 그쪽에서 하는 거죠. 근데 중국에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K캡이.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있죠. 자, 그리고 급등했던 그런 부분들도 없고요. 자, 여기서 47,000원까지 갔다가 잘 눌러주고 있는 모습이죠. 주식은 이럴 때 차근차근 매수를 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 사는 게 아니라 이럴 때 밑에 대놓고 차근차근 매수를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곤 하니까요. HK 이노엔 한번 잘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네요. 자, 종목별로 차별화 현상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자, 이 얘기는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바로 곧 손실로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동매매는 금지하시면 좋겠고요. 자, 선물 시장에 수급이 일부 개선됐다라고 아까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실적하고 요런 실적 호전주들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실적 호전주 위주로 관심을 가지면 실수가 없을 겁니다. 자, AI하고 지금 급등한 한컴이나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종목이 아니라요. AI하고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 이런 쪽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섹터들, 이런 쪽도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6G 섹터들, 6G 제가 배워야 산다 목요일 날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거기 좋은 내용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6G 섹터 관심,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도 로봇 주식들도 조정 좀 잘 받고 있죠. 이런 구간에서 좀 저점에서 분할 매수한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저녁에 야인 시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